반갑습니다. 구독자분들과 함께 성장하는 유튜브 밀리터리 채널 생활탐구입니다. 일본의 국방력 강화가 급격히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단순하게 중국의 군사력을 견제하기 위함일까요? 아니면 미래의 주변국을 침략하기 위함일까요? 일본은 어쩌면 가까운 미래에 미국의 세계 전략이 변화하는 시점인 미국이 세계 넘버원이 아닐 때의 세계를 대비하기 위해 군사력을 강화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2018년 12월 18일 일본은 잠재적 위협에 대한 대응을 명분으로 방위대관 개정을 발표했습니다. 일본이 해자대 전력은 실질적으로 동북아에서 최강으로 평가된다. 기동운용 부대 증강에 따른 공세적 수상 전력 확충, 16척에서 22척 체제로 잠수함 전력 증가, 동북아 최강의 대잠 초계 및 소해 전력 구성. 특히 일본의 군사력 증강 동향을 보면 세 가지가 눈에 띕니다. 첫째, 국방비 증가. 5년간 방위비가 하나 약 274조 2천억이며 일본 GDP의 1%에도 못 미치지만 프랑스와 영국보다 많습니다. 두 번째로 공격 전력 향상. F-35 탑재가 가능한 이즈모급 2척을 개조하고 사거리 400km 이상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전쟁 대비력 향상. 우주, 사이버, 전자파 분야를 포괄하는 전쟁 대비 필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센카쿠를 중심으로 중국의 침공 전략과 일본의 방어 전략을 살펴보고 한국이 대비할 점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센카쿠 열도는 일본 방어를 위해 중요한 곳인 동시에 중국과 미국의 해양 전략에서도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해양 전략은 근해 방어 전략으로 제1열도선과 제2열도선 설정으로 미군의 접근과 침입을 저지하여 일본의 미군 기지를 완전히 배제시키는 것이며, 더 나아가 이 지역에서 미군의 해양 작전 행동을 거부하는 것으로 미국의 동아시아 해양 전략과 정면으로 대치합니다. 중국의 접근 차단 및 지역 거부 전략에 대항하기 위해 수립된 미국의 대중국 시나리오를 간단히 요약하면, 미국의 F-22, F-35 스텔스 전투기가 제1, 2열도선을 침투하여 중국의 주요 전력, 함정 잠수함을 포착하여 미사일로 격파하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국이 절대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은 일본은 미국이나 중국에게는 일본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전략적 가치가 높다는 점입니다. 설령 중국이 태평양으로 세력 진출을 깨해도 주변국이나 내부 세력 등으로 인해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며, 난세 이 제도는 미국과 중국의 해양 전략이 맞붙는 화약고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은 이런 위험을 한반도로 옮기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센카쿠 침공 세계 시나리오와 분쟁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나리오 1. 대규모 군사 침공으로 센카쿠 열도를 완전히 점령하는 것. 시나리오 2. 소규모 특수부대를 이용한 은밀한 상륙에 의한 침공으로 일본과 미국의 대응을 유도하는 것. 시나리오 3. 중국 민간 어선을 이용해 공작 활동과 주요 은밀한 기습 상륙을 하는 것. 만약 중국과 일본이 실제로 충돌한다면 한국은 유리한 입장일까요? 아무튼 중국의 센카쿠 침공 시나리오를 보면 중국의 의도는 분명해집니다. 어차피 1번 대규모 침공의 경우는 중국 입장에서 센카쿠를 점령하더라도 오키나와 카데나 주일 미군 기지가 너무 가깝습니다. 이때 미군은 에어시 배틀 전략의 시작과 함께 남진하해와 동중국해에서 자망 중인 핵잠수함을 통해 다량의 SLBM을 발사하여 중국의 주요 도시와 기지, 전략 거점들을 일격에 타격할 것입니다. 에어시 배틀 전략이란 미 안보 전략의 중심축이 유럽에서 아시아로 전환하면서 적 전력을 원거리 바다에서부터 접근 차단하여 효과적 격파를 위해 공중, 바다, 육지, 우주, 사이버 능력을 통합하는 합동작전 개념입니다. 이 부분은 중국도 잘 알고 있으며 중국이 센카쿠 긴장을 초래하는 이유는 미일 동맹관계의 균열을 일으키는 게 주 목적일 것입니다.
센가쿠를 긴장시킴으로써 미국이 어떻게 움직이고 반응하는가에 따라 일본이 미국을 불신하고 등을 돌리게 만들 속셈인 것이죠. 2014년까지만 해도 중국은 난징 대학살 추모일을 앞두고 일본을 명백한 적국으로 밝혔습니다. 하지만 작년부터 일본의 혐한 친중 정책에 따라 최근 중일 관계는 급속도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2019년에 실시한 설문조사 내용입니다. 중국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나라는 베트남, 일본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나라는 역시나 한국입니다. 중국인의 일본 호감도는 40%, 일본인의 중국 호감도는 35%, 일본인의 한국 호감도는 5%. 그럼 중국은 미일 동맹 균열을 위해 어떤 방법을 선택할까요? 시나리오 1은 상황 위험성이 높고 실행 가능성이 낮을 것입니다. 중국은 1999년에 새롭게 제시된 초안전 전략에 따라 21세기 전쟁을 모든 수단과 영역에서의 전쟁이라 선포하였습니다. 즉 기존 전쟁 구성 개념이 아닌 모든 수단과 영역에서 모든 방법을 통해 자국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것입니다. 중국은 2000년대 초반부터 일본, 한국 등 주변국을 상대로 모든 범위와 영역에서 정보 수집과 행동을 수행 중이며 중국의 이런 도발과 전략은 주변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으로 잠수함 무단 운항, 군용기의 항공 식별구역 무단 침범, 영유권 주장 등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중국 어선과 관련된 사건들을 유심히 보면 중국이 어떤 형태로 현대전쟁을 수행하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초안전 전략에 따라 중국의 민간 어선들이 분쟁 지역에 대규모로 편성되어 민병대를 창설하고 분쟁 지역에서 위협을 가합니다. 그리고 모든 국가기관을 통한 정치적 대응과 경제 제재, 역사 왜곡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압박하고 그 후 다른 분야에서 예측할 수 없는 분쟁을 추가로 만들고 상대국이 먼저 머리를 조아리면 목표 달성이라는 결론과 함께 사태를 수습으로 전환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중국의 침공 전략에 대한 일본의 방어 전략은 어떨까요? 중국의 침공 전략과 일본의 방어 전략을 보면서 한국도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중국의 침공 시나리오 1인 대규모 군사 침공은 위험 수위가 높은 반면 실행 가능성은 낮습니다. 반면 시나리오 2와 3은 위험 수위는 낮지만 실현될 가능성은 높은 편이죠. 하지만 시나리오 2, 3도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면 계획 발생과 같은 시작 단계와 실제 충돌과 같은 분쟁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당연히 침범을 계획하고 분쟁을 유도하는 국가는 분쟁 단계로 발전시키기 위해 구실을 만들려고 합니다. 한일 초기 사건이 일본 정부의 정치적 이유로 해석되는 경향이 많지만 절대 군사적 측면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중국은 시나리오 2, 3처럼 시작 단계에서 분쟁 단계로 가기 위한 구실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반대로 일본은 분쟁 단계로 발전한 구실을 중국에게 주지 않으면서 중국을 방어하는 것이 목표이죠. 잠시 예를 들어보면 중국이 무력 침공이나 점령 대신 민간 선박으로 위장한 특수부대의 기습 상륙 시 먼저 발견하게 될 일본의 해안보안청은 무력을 사용할 수밖에 없고 이때 부상자나 사망자가 발생하면 중국은 일본의 선제 공격이라고 언론전을 펴면서 센가쿠를 놓고 시작 단계에서 분쟁 단계로 넘어가려 할 것입니다. 때문에 일본은 이런 상황에서 현장 실무자들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법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상대가 주먹으로 저항했을 때 대응 방법, 상대가 단검으로 저항했을 때 대응 방법, 상대가 총으로 저항했을 때 대응 방법. 중국 불법 어선과 한국 해경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한일 초계기 사건도 이런 점에서는 일본이 의도하는 대로 분쟁 단계로 가지 않고 대응했다는 점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본은 방어에서 선제 공격이 가능한 공격형 전력을 정각 중이며 적의 침범 시 내륙에서 먼 해상과 하늘에서 1차로 집중 대응하고, 이는 필연적으로 해자대와 공자대의 대폭적인 전력 증강으로 연결되며 한국도 비슷한 입장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치며 한국은 군사력 증강도 중요하지만 동북아 각국의 군사력과 전략 동향을 주의 깊게 살피고, 각 군과 관련 기관은 향후 중국과 일본의 비군사적 침공에 대한 위기 대처 계획과 시뮬레이션으로 사전 대비가 필요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기쁨입니다.